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는 분들 많으시죠? 네, 저는 경기도에서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사업 설명으로 준비했으니까 함께 이 시간을 1시간 정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름은 손성미입니다. 우리들의 현재 자아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적어봤거든요. 여기 보니까 대부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간에 늘 쫓기는 삶, 그 다음 청구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 부모와 자녀를 잘 섬기지 못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삶, 그리고 재정적으로 결코 여유롭지 못한 삶,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이웃을 돕지 못하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관심사는 똑같이 건강, 돈, 관계, 그 다음 일, 자기개발, 봉사,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주어졌지만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막연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시점에 제가 40에 제가 아메를 알아듣게 됐는데
보통 제가 결혼할 때 30대에는 30평 아파트, 너무 욕심인가요? 40대에는 40평에 살고 50대에는 50평에 살아야 된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죠. 근데 진짜 제가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도로 건너편에는 넓은 평수가 있는 꿈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아파트로 저 아파트 50평 아파트 직구경 가자는 소리에 제가 저희 스폰서님을 처음 그때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이제 만났을 때 저희 상황은 저는 외벌이였어요. 예, 저는 그냥 가정주부로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아끼면서 살고 있었고 남편은 직장인이었는데 항상 벌고 있는데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매달 한 50만 원 정도만 조금 더 들어온다고 하면 훨씬 더 삶이 좋을 건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텅 빈 통장만 바라보면서 텅 빈 지갑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을 때 제가 50평 아파트에 직구경을 가서 거기에서 이런 내용들을 듣게 됩니다. 돈과 시간이 있을 때 저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제 시간은 사실 하루 24시간 중에 제대로 쓰는 시간이 1시간도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고 돈을 적금 붓는 게 아니라 시간의 적금을 붓는 일이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줄줄이 마일리지 포인트 시대가 온다. 이제는 이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자산이 아닌 무형의 자산의 시대가 올 것이다. 했는데 저도 저 스스로 저는 부동산에서는 저는 운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부동산은 이제 한물 같다라는 얘기에 그래요? 그러면서 진짜 그때는 커피 쿠폰 10장 모으면 커피 하나 한 잔 주고 이렇게 하는 줄줄이 마일리지 포인트 시대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회원이 자산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리고 자산소득이 임시소득, 권리소득, 근로소득 이러면서 인쇄소득이라는 말도 거기에서 듣게 됐어요. 인쇄는 인쇄하는 거지 무슨 인쇄지? 라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돈의 흐름이 이루어지는 거. 들어오기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가기만 나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고 나가고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게 자산소득이고 인쇄소득인데 이걸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닌데 죽을 때 가난한 거는 내 잘못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익숙한 일이 아니라 앞으로 비전이 있는 일을 선택해라. 이런 정말 부자들의 생각들을 하나씩 나열을 하시는데 너무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형에서 무형으로 이동하고 인생의 변수를 대비해 명함이 있을 때 명함을 준비하라. 토끼도 도망갈 구멍을 3개나 파놓는다. 남편의 수입은 언제 끊기는지 모르는 임시소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대안은 저는 절약이었거든요. 근데 절약은 가난을 1, 2년 늦출 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방식인데 제가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냥 남편이 나가서 한 달이 지나면 월급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저처럼 수입에만 관심이 가졌던 거죠. 누구를 만나서 동네 아줌마들하고 대화를 할 때 남편이 월급이 어느 정도 돼? 이렇게 얘기했지. 너희 집의 자산은 얼마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저는 그냥 가난한 아주 평범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자산에 관심을 가진다? 물음표가 계속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메이는 저는 이제 직구경을 가면서 저는 아메이 치약을 예전에 우연히 이제 알게 되면서 치약을 계속 꾸준히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썼다가 저 사람한테 썼다가 이러는데 어느 날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저희 스폰서님 통해서 저희 스폰서님을 그 50평 아파트 직구경 간다 하면서 치약을 사러 갔었어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그렇게 막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이 속에서 아까 부자들의 생각들도 얘기하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웰빙이고 그리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가치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메이 마트라는 얘기를 하고, 이 아메이 마트를 나와 같은 사람, 내가 아메이를 알아듣고 이 마트를 잘 사용하고 이용해서 내가 그 제품을 쓰고 그거를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무형의 자산, 회원 자산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만 모르고 있었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좀 유치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했을 때 마트를 바꾸는데 회원이 되는 거예요. 회원이 되는데 만약에 제품을 쓰고 마음에 안 들면 100% 만족 보정이라는 거죠. 그냥 100% 제품이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내가 심리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만족 보정제를 해주고 3개월 안에, 그리고 그냥 혼자 사용해도 캐시백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알리면 스몰 비즈니스가 되고, 공부를 좀 하면서 사용하게 되면 빅 비즈니스가 되는데, 아까 얘기하는 부자들의 생각, 부자들이 나누는 대화, 그 자산 수익가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진짜 나도 빅 비즈니스 하고 싶은데,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스폰서님이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회원가입은 하겠는데 이게 나는 빅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입으로는 내뱉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그냥 단순 소비자만 할게요. 근데 회원 가입할 때 사업하는 사람과 소비자는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도 나는 마음속으로 정말 사업을 하고 싶은데 스폰서님한테는 소비자라고 하니까 혹시나 잘못 회원 가입하면 어떡할까 해서 여러 번 물어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문을 나오면서도 혹시 다른가요? 했다. 아니, 같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날 회원가입을 하게 됐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저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알리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알리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주변에 내가 알렸겠죠,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저희 남편도 같이 합해서 알렸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들었던 얘기도 있고 제가 들었던 얘기도 있는데, 주변의 반응들이 아는 사람이 많아야 하잖아. 남한테 파는 일 못해. 결국은 영업을 못한다는 거죠. 영업이 아닌데. 그리고 나랑은 안 맞아. 난 지금의 삶에 만족해. 이게 제일 답답하더라고요. 지금의 삶에 만족한. 저도 만족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현실 점검이 되니까 만족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왜 너? 자신이 없어. 그냥 하기 싫어. 비싸다, 망한다. 내 아메이 다 안다. 경상도 말 때나요? 저도 밀양이거든요, 고향이. 그래서 내 아메이 다 안다. 난 그래도 싼 게 좋아. 이마트가 최고지. 그리고 저희 남편은 이것도 들었어요. 예수쟁이랑 똑같네. 그리고 제 남편의 육촌 형이 변호사인데 그 서초에 가서 밥 먹으면서 조용히 하고 밥이나 처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단계를 뭐 그리 오래 하나 이런 얘기. 그리고 조사해봐야겠다. 이거는 저희 남편의 친구가 경찰서장이라서 조사해봐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주변 반응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뭔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 아메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몰랐던 거지,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손해볼 건 없잖아요. 내가 생필품 바꿔 쓰는데 손해볼 거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두려움, 어떤 주변의 시선,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오지만 이런 것들을 지속하고 반복을 하는데, 저도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이해하기가 이제 저도 넘어가야 가는 것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공부하고 하면서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한번 보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제일 무섭다고 하죠.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관심 많죠. 근데 보세요. 하면 뚱뚱하다고, 마르면 아파 보인다고, 넉넉하게 입으면 산에 갔다고,
딱 붙게 입으면 야하다고, 많이 먹으면 돼지라고, 조금만 까탈스럽고 명품 좋아하면 된장녀라고 하고, 꾸밀 줄 모른다고 어차피 욕할 사람들은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주변 사람들 그렇게 시선 의식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성공 확률은 0% 아니면 100%예요. 뭘까요? 계속하면 무조건 다 성공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면 0%인 거죠. 뭐 50%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성공 확률은 이렇다는 거. 적성에 안 맞다. 저는 출근을 안 했지만 매일 출근하는 거, 아이들 공부하는 거, 저는 아이들 키우는 거 이런 거 적성에 여러분 안 맞죠. 안 맞지만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렵다. 아까 우리가 익숙한 거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비전이 있는 일을 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난이도는 보상에 따라서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라고 하면 갈 사람 있나요? 걸어서. 아무도 없죠. 그런데 만약에 100만 원 준다고 하면 갈까요? 안 가죠. 아이 학교는 어떡하고, 남편 출근은 어떻게 시키고. 그쵸? 그런데 매달 서울에서 대전까지 갔다 오면 매달 100만 원을 죽을 때까지 준다고 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에 따른 그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근데 사실 요건 좀 찔리더라고요. 부모만 아이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부모를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딱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일 큰 난관이 뭐예요? 아메이 제품 비싸다. 이 얘기 정말 많이 하죠. 어떤 리더님이 이 장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리더님이 보여주시는데 A라는 사람은 아껴서 그 비싼 걸 안 쓰고 내가 싼 거를 써서 매달 30만 원을 세이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껴서 적금을 넣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은 좋은 거 쓰면서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어디겠어요? 아메이 마트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이자가 붙고 해서 예금 이율이 이렇게 합해서 2,25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40세인 A라는 사람이 60세부터 월 200만 원씩 연금을 받으려고 하면 170만 원씩 20년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 아까 30만 원을 여기에다가 적금을 넣는 거겠죠. 그래서 60세부터 200만 원을 받는데 170만 원 납부하기 쉽나요? 어렵죠. 근데 제가 이랬던 거죠. 제가 이렇게 비싼 거 안 쓰고 싼 거 써서 여기에 합해서 적금을 부었던 거죠. 근데 결국은 B라는 사람을 한번 보면 이 사람은 1년이 지나도 그냥 내가 30만 원 더 업해서 제품을 쓴 거예요.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썼는데 하나도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누구나 다 이게 200만 원씩 들어오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00만 원. 이게 이렇게 해서 B라는 사람은 플랜을 A와 플랜 자체가 다른 거예요. B는 계속 아까 내 공부하면서 시간의 적금을 부어서 B는 60세부터 90세까지만 산다고 생각했을 때 30년 동안 얼마를 매달 200만 원만 나올 수 없는데 200만 원만 나온다고 했을 때 12개월에서 30년에 7억 2천만 원인데 여기에서 끝나나요? 내 소비가 나와 상관없이 내가 이 세상에 없다 하더라도 자녀한테도 딱 20년만 200만 원만 나온다 하더라도 상속이 되어서 12억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트를 쓰겠어요? 비싸다, 싸다의 개념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좀 많이 생각하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전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비를 하여야 하는가? 만약
평생 써야 하는 생필품이 품질이 좋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이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배송도 빠르고 서비스도 좋고 반품도 잘 되고 쓴 것에 대해서 캐시백도 많이 돌려준다면, 아니 단순 캐시백이 아니라 소비 자체가 사업이 되어서 추가 수입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사업으로 인체 수입을 만들고 평생 여행을 보상을 받고 자본은 필요 없고 경험도 필요 없고 출퇴근하지 않아도 되고 자격 조건이 없고 아이템은 내가 개발하지 않아도 최고의 제품을 계속 제공해주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과 시스템 지원이 무상으로 지원된다면, 그리고 내가 만든 네트워크 자산이 온전히 내 것으로 내가 죽으면 자녀에게 상속까지 되는 성공과 자유, 아까 우리 제일 앞에 점검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자화상. 정말 뭐를 선택하더라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 수만 있다면 어떤 소비를 하시겠어요? 이런 소비를 진짜 우리는 알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빨리 열심히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상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멘은 공개된 비밀이라는 거예요. 공개가 되어 있는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오해를 이해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책도 읽고 테이프도 듣고 제가 테이프를 들었대요. 테이프도 듣고 잠시 들었어요. 잠시. 테이프도 듣고 그리고 영양제를 먹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이러면서 저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나갔죠. 그러면서 하우스홀드 골드라는 애니웨이 머니, 애니웨이 머니가 뭘까요? 우리가 늘 쓰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생필품을 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애니웨이 머니라고 하는데, 그 비용이 그냥 지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시지만 여기에 다 여기 아메마트에 카탈로그에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씀으로 인해서 나한테 다시 소득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뭐를 깔고 앉아 있다? 우리 집에 하우스홀드 골드, 우리 집 안에 금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로슈머 파워 책에서는 50% 할인하면, 저도 이런 거 할인 엄청 좋아했거든요. 저희도 저희 집 앞에 백화점이 있어서 아침 10시만 되면 거기 가서 줄을 쪼르륵 서는 거예요. 서서 그냥 할인하는 거 그날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전단지 같은 게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할인하면 왠지 돈을 번 것 같은데 여기에서 딱 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50% 싸게 샀다고 50%를 번 게 아니라 50%를 지출한 것 뿐이라는 거죠. 그게 단순 마이너스가 될 뿐이고, 당신은 돈을 한 푼이라도 더 아껴보려고 우리 뭐 하죠? 줄 섰다 했잖아요. 시간을 낭비한 거죠. 시간이 더 귀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더 싼 물건을 찾아다니는데 인생을 낭비할 것인가? 부를 창출하고 재정적인 여유를 추구하고 싶은가? 그래서 소비자에게 생산자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더 이상 단순 소비를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이 프로슈머 파워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시스템, 이 책을 저도 되게 많이 사서 많이 전달하고 했는데, 진짜 비올 확률이 50%인 경우에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습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산을 준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우산을 준비하지 않겠죠. 그냥 가랑비가 아니라 폭우라면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에는 연습이 없지만 직장인은 우린 다 알잖아요. 자이든 타이든 언젠가는 수입이 끊어지고 회사를 그만두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자영업도 마찬가지. 내가 건강이 허락하지 못하면 자영업 또한 끝나는 거죠. 이렇게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실인데 우리는 참담하게 그냥 진짜 그 앞에 딱 다다라서야 우리가 당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런 장소에서 이런 것들을 듣고 의식을 이렇게 깨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성장 시대이고 중산층의 소득 정체가 일어나고 있고 청년층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바뀌며 흐르면 돈 버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그날 50평 아파트 직구경 가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쓰시는데 너무 똑똑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책 속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보 지식 사회, 그다음 또 이렇게
농경 시대는 아니지만 저도 농사 짓는 쪽에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게 거의 이제 전이 다 거친 거죠. 근데 4차 산업 시대에는 창조 네트워크 사회라고 하면서 이때는 이제 부가 회원이고 시스템이고 네트워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는데 내가 돈 버는 방식이 그대로이면 안 되겠죠. 지금 포크레인이 나왔는데 나는 삽이 편하다고 삽으로 땅을 파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 돈 버는 방식이 바뀌는데 이제는 무엇을 팔 것인가에서 무엇을 연결하고 공유를 할 것인가. 그래서 부는 어디에 있다. 얼마나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얼마나 많이 공유하느냐. 그게 바로 회원 자산이 되는데 이제는 회원 시스템 시대인데 회원이 되느냐 회원을 가지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1959년부터 이 두 분이 공동 창업으로 생필품을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과 기회를 주는 회사, 연결을 한다는 거죠. 회원과 회사가 이 제품을 생산해서 회원에게 직접 연결해서 그 회원이 또 다른 사람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쿠팡이나 배민 같은 게 1959년에는 이런 게 낯설었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 어때요? 이렇게 공급자와 공급자와 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서로 연결을 해주는데 이거는 대기업들 권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아메이는 개인이 이런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용 소비자를 15명에서 25명을 모아서 내가 이렇게 알린다고 하면 이렇게 4억 정도의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세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쉬울까요? 4억 그 오피스텔을 내가 얻는 게 빠를까요? 아메 소비자 25명을 만드는 게 빠를까요? 훨씬 더 빠르겠죠. 저도 매달 한 5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가 부족했는데 이게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 회사는 어떻는가? 그리고 제품은 어떤 제품이 있는가? 그 수입 배분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보통 기업의 평균 수명은 한 약 15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메이는 66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66년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계속 이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뉴트리라이트는 91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66년간 이어오면서 그 철학과 가치는 계속 지켜오고 있으면서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으로 아메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임직원 수라든지 그다음 이런 것들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와 특허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연간 50만 건 이상의 품질 테스트를 거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못생겨서 내는 광고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우리가 전달했을 때 제품이 좋지 않으면 이게 내구재야. 그러면 오랫동안 한 번 쓰거나 한 번 사고 나면 그냥 끝나는 일이면 모를까? 저희는 매달 떨어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이 우수하지 못하면 다음 달에 안 사 쓰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쓰려고 하면 이렇게 품질 테스트도 거치고 과학자들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통해서 지금은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해서 헬스 앤 웰빙 전략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또 아메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91년이 된 뉴트리라이트와 함께 웰빙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우리 얼굴에 바르는 이런 화장품도 다 이렇게 연구해서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 그 원료를 수급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을 뭐라고 그러죠? 먹는 화장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티스트리를. 그래서 비전 웰리스라고 해서 앞으로 이게 엄청난 큰 비전과 어떤 시장을 규모를 크게 가져갈 거라는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건강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죠. 지금 한번 보세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폐증 발병률이 세계 1위.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자살률 10년 넘게 세계 1위, 당뇨병 사망률 OECD 국가 중 1위, 유방암 증가율 세계 1위, 치매 증가율 세계 1위. 너무 세계 1위가 많네요. 그렇죠? 대사증후군 10년 동안 2배가 증가하고 선천성 기형아가 너무 많이 태어나고 그리고 성조숙증인 여아가 7년간 27배나 증가하고 있고 만 1살 영아 빈혈 이런 것들 그리고 말기 신부전증 환자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비타민 D 결핍이 우리 한국이 되게 많다 그러잖아요. 아토피 환자, 아동 4명 중에서 1명은 정서적으로 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는 ADHD 이런 이제 증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 의료비 폭발. 우리 아까 그냥 나는 이렇게 살래. 이 정도면 괜찮지. 얘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들 찾아오겠죠. 경제적인 변수들이 내가 망해서가 아니라 나의 육체적인 건강의 의료비 폭발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한 사람이 평균 의료비가 5,300만 원, 5,300인가? 네, 이렇게 유병기간 여성은 더 오래 사니까 더 유병기간이 더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도 엄청난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세계 판매 1위 기업이 아메이고 그러면 결국은 뭘까요? 웰니스 플랫폼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엄청 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뉴트릴라이트가 정말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리는 그 회원 소비자들도 너무나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럼 제품은 뭐가 있을까요? 했을 때 정말 제품이 너무 많아요. 700여 개의 제품이 우리 2,000원 하는 그 카탈로그 안에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제품을 비치하지 않아도 거기에 있는 카탈로그에 있는 이 제품들을 여기에 지금 다 담을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6일 약국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그분이 너무 가난해서 약국을 여는데 이렇게 약을 진열을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진열해 놓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한 300인가 얼마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그 통을 빈 깍을 아는 선배한테 가져와서 이렇게 약국에다가 이렇게 다 채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하나 사러 가더라도 사이즈가 다 다양하게 갖춰져 있어야 되지. 그건 없네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비치하지 않아도 내가 그거를 재고를 떠안지 않아도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있고 그리고 카탈로그에 있으면서 카탈로그에 보면 거기 1588-0080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루트는 우리 회원을 통해서밖에 제품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유통망만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주문을 하거나 구매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채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00여 가지 제품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모션 하는 제품들도 많고 지금 굉장히 핫한 게 더마 아키텍트죠. 그리고 이렇게 가습기도 겨울이 되니까 우리가 감기가 드는 게 우리가 이 습도조절도 너무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가 점막이 이렇게 마르면 바이러스가 우리가 피부가 가장 1차 방어막이잖아요. 1차 방어막인데 피부에서 건조하면 바이러스가 훨씬 더 잘 침입을 하겠죠. 그래서 가습기도 꼭 여러분들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제 제가 왔어요. 이게 3번째 제가 검사를 한 거거든요. 마일에. 이렇게 했는데 계속 지금 포스트 바이오틱스 균형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2번째에도 좋아졌거든요. 저렇게 올라갔었는데 지금 3번째에도 또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균형, 그다음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또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 평균에 비해서 훨씬 더 넓게 잡혀 있죠. 그래서 제가 보조식품 뉴트릴라이트를 잘 챙겨 먹으면서 이렇게 결과지가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왠지 건강해진 느낌. 어제 저녁에 왔는데 열어보기 전에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을까? 막 기대를 하고 딱 열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 건강하고 싶은 사람 없죠?
네, 그래서 잘 우리가 생활 습관을 잘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이 웰니스 랩이 지금 먼저 이미 한 100개 정도를 이렇게 먼저 받아서 이렇게 지금 나눠주고 있죠. 내년 1월에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건강 데이터를 뭐로 넣느냐면요. 혈액 지표를 넣어. 그러니까 혈액 검사한 거, 그 다음 신체 계측이 뭐냐면 바디키, 그러니까 인바디 측정, 그 다음 생활 습관, 이런 거, 건강 설문은 내가 이제 설문지에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요걸 가지고 건강 지표를 찾아내는 거예요.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숫자가 더 적으면 저속 노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1보다 더 크게 되면 고속 노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건강 지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건강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올 때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왔겠죠. T맵을 켜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 내비게이션으로 나의 건강 신호등을 보고 나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 너무 좋죠. 그래서 개인 맞춤 건강 수명 플랫폼인 거죠. 자, 그러면 수익 분배는 어떻게 될까?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전하다 보면, 그거 비싸게 해서, 비싸게 남겨서, 이렇게 돌려주면서 생색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네, 그쵸. 좀 싸게 해가지고, 좀 다 잘 쓰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돈이 비싸게 해서 그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유통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공장에서 나올 때는 한 200원 정도 되는 제품이 생산을 해서 이렇게 광고, 총판, 도매, 소매에 일정하게 마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품의 질하고 상관없이 800원이라는 돈이 이 유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유통 광고에. 그래서 1,000원에 받았는데 이제 대형 할인마트 같은 게 생기고 온라인 쇼핑몰이 생기면서 좀 더 저렴하게. 대형 할인마트는 내가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또 만족이 안 되면 또 반품 시스템도 되고 또 편리하게 택배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장점은 있지만 결국은 200원에 만들어서 700원이라는 손으로 내 손에 왔는데 이 500원이라는 돈은 제품의 질하고 상관없이 내가 결국은 지불을 한 거죠. 근데 아메이마트는 400원이라는 원가가 올라갔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반복적인 구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음번에도 구매를 하려고 하면 제품이 원가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상식적인 건데 사람들이 상식을 벗어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400원이라는 원가를 가지고 700원에 공급하니까 이 300원을 우리가 다이렉트로 오다 보니까 그 300원을 나의 공로에 따라서 나의 기여도에 따라서 돌려주는 거죠. 내가 제품을 쓰게 되면 내가 유통을 하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알리면 내가 광고를 하는 광고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700원이라는 돈에 오게 되면서 결국은 전통적인 유통 방식에는 단계별 제품의 마진이 있고 품질과 상관없이 광고비와 중간 유통비가 있고 소비는 지출로 끝나는 거죠. 근데 아메이 유통 방식은 단계별 제품 마진이 없고 품질과 상관없는 광고비와 중간 유통이 없고 소비자 구전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 보상 캐시백을 소비가 지출이 되고 지출이 소득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돌려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구간 중에서 내가 백수가 아닌 이상은 여기에 어느 구간이든지 돈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저희 가정에는 이 인플로이라는 봉급 생활자와 지금 현재는 이렇게 비즈니스 구간에 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다이렉트로 오면서 유통 광고비를 내가 돌려받는 일인데 내가 광고를 해서 회원제로 운영을 하니까 회원들이 늘어나게 되면 내가 무형의 자산, 회원 자산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자산 소득이 되는 것이고 인쇄속으로 나오는 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로이 같은 경우에는 안정을 추구를 하죠.
그리고 자영사업자 같은 경우 독립을 추구를 하는데 대부분의 95%의 사람들이 5%의 돈을 가지고 나누는데 대부분 E는 누구를 부러워할까요? S를 부러워하고 S는 누구를 부러워할까요? E를 부러워하는 거죠. B와 I는 있지만 내가 보지 않았고 내 주변에 없기 때문에 상상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감생심 생각하지도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평범 이하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왼쪽 4번면에서 오른쪽 4번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책도 읽고 이렇게 부자들의 생각을 듣는 이런 장소에 온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양동이가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낳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가 다 다른 거죠. 그냥 중상층은 그냥 수입에서 왔다고 하면 이런 자산소득가는 자산으로부터 자산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합리적인가 중요하겠죠. 합리적인 수익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알리는 사람을 스폰서라고 해요. 그래서 스폰서가 나에게 알렸고 그리고 A와 B에게 알렸는데 한 달 동안 포인트를 모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포인트를 모으는데 각자 20만 포인트 정도를 썼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4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달에 생필품. 지금 아메이 제품은 생필품의 범위가 엄청 넓어졌어요. 옛날에 화장품은 선택적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다들 오래 살기 때문에 다 예뻐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도 마찬가지, 보조식품도 이제는 우리가 필요로 하잖아요. 그거 다 생필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한 40만 원 정도를 매달 쓰는데 이달에 모두 다 같이 똑같이 40만 원 정도를 써서 20만 포인트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포인트부터 3% 캐시백을 주는 거예요. 우리 백화점 가면 상품권 줄 때처럼 19만 포인트 됐을 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0만 포인트를 썼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 달 14일 날 어떻게 돈이 들어오는지 한번 볼게요. 스폰서는 아까 제가 줄줄이 마일리지 포인트를 했죠. 그래서 지금 하살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스폰서로부터 나로부터 A와 B에게 알렸죠. 그래서 스폰서는 모두 합해서 80만 포인트고 6%에 해당합니다. 9%까지 안 가거든요. 그래서 48,000원. 그러면 나의 그룹 총 한번 볼게요. 나의 그룹으로부터 60만 포인트, 6% 36,000원. A 그룹도 아니죠, 그냥. A는 20만 포인트, 3% 6,000원. B 3% 6,000원. 이렇게 해서 A와 B가 받는데 나도 아까 저로부터 발생한 게 36,000원이었잖아요. 근데 그 36,000원이 A와 B의 6,000원이 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빼주면 나는 24,000원. 스폰서도 똑같이 나의 24,000원과 A의 6,000원, B의 6,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48,000원이니까 빼주면 12,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입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라는 거죠. 나는 S보다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내가 고정 광고를 더한 거죠. 한 가정에서는 그 지출의 비용이 계속 늘어날까요? 안 늘어나죠. 거의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더 소득이 커진다는 거는 어떻다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가 가장 많이 알렸기 때문에 나가 가장 캐시백이 큽니다. 그래서 애용자 네트워크의 수익의 성장을 한번 보면요. 642가 뭐냐면요. 저는 능력이 있어서 6명에게 알린 거예요. 저 혼자 썼을 때는 6,000원이었는데 그냥 단순히 보는 거예요. 6명에게 알리니까 나까지 해서 9만 원을 받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알린 사람은 저보다 더 많이 못 알린 거죠. 축소가 되는 거예요. 축소가. 4명에게 알렸는데도 57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 그 사람 4명은 또 더 못 알린 거죠. 2명밖에 못 알렸는데 제가 144만 6천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축소가 되는데도 매달 증가하고
이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가전제품은 한 번 구매하면 10년에 한 재구매가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생필품은 월 40만 원 정도 했을 때 12달에 10년이면 4,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생필품을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걸로 매달 그냥 반복해서 재구매에 지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시 내 가정에 소득으로 들어오는 anyway money가 소득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브론즈 파운데이션과 브론즈 빌더라는 내가 SP만 핀이 아니에요.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모으고 이 파운데이션을 또 몇 명을 모으고 또 빌드를 몇 명을 모으고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쫀쫀하게 쌓여지는 네트워크가 되고 이게 1,000만 포인트가 되는 거고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아메이는 1,000만 게임이에요. 1,000만을 만들어내는 일인데 그게 단번에 1,000만이 안 되겠죠. 그래서 파운데이션도 있고 빌더도 있어서 중간중간에 보상이 주어지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어떨까요? 신나겠죠. 재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모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120만 포인트를 모으게 되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브론즈 빌더가 되게 되면 7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100만 원의 가치는 엄청 크더라고요. 2천만 원을 이율로 3% 예금했을 때 월 받는 이자, 월 36만 5,400원씩 30년간 납입했을 때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그 다음 올림픽 금메달, 그 다음 배민 부업으로 하면 한 130만 원 정도 많이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는 정도. 그 다음 1억을 4.5% 했을 때 10년 대출 시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100만 원의 가치는 그냥 단순히 100만 원이 아니라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입을 원할까요? 한번 보세요. 월 100만 원 괜찮아. 월 300만 원 더 좋지. 월 600만 원, 월 1,500만 원, 월 3,000만 원.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받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요거 파운드스 플래티늄을 하면 월 300만 원에 연말 보너스가 1,000만 원이 확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입을 원할지 여러분도 한번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했어요. 브랜드 체인지를 하니까 1차 보너스도 있고 2차 보너스도 있고 3차 보너스도 있는데 이렇게 생필품들을 하나씩 쓰는데 여기 뭐라 해놨어요? 포인트는 그룹으로 모아주는데 캐시백은 누구부터 준다? 다단계는 어디서부터 주죠?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비율을 주잖아요. 캐시백은 나중에 가입한 사람부터 주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회원 가입한 사람이 절대 손해보지 않는 마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6,000원이 아니라 BV가 있기 때문에 많은 정도가 되고 물가가 오르면 BV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캐시백은 계속 더 물가 연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1차 보너스는 뭔가? 소비자라면 1차 보너스를 다 받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애용자 네트워크를 만들었는가? 2차 보너스는 얼마나 많은 파트너를 성공시켰는가? 그래서 윈윈이라고 하죠. 3차 보너스는 내 사업을 얼마나 탄탄한가? 결국은 내가 할머니고, 내가 엄마야. 그런데 내 자녀를 독립을 시켰어. 그럼 2차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내 자녀가 손녀, 손자를 또 독립을 시켰어. 그러면 할머니가 3차 보너스를 받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아메이의 성공자 하면 다이아몬드가 성공자를 대표하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플래티늄을 6그룹을 만들면 이렇게 1억 5천 정도 2억 그리고 여행 2년에서 3년 이렇게 3회 정도 보내주는 거죠. 저도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면서
올해 5월에 지중해 크루즈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여행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처음 가봤죠. 근데 그 자녀와 또 같이 가니까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 2조의 매출 시장이 온다고 하면 7천억 원의 후원 수당이 돌아오는 거죠. 35%니까 결국은 내가 이게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파이를 키워가는 거예요. 파이를 계속 키워가기 때문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고 얼마나 많이 공유하느냐인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시너스트 그룹의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 이렇게 부산 물류 허브 센터에 갔을 때 저도 기회가 돼서 그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갈 때 저도 이렇게 같이 가서 거기에서 패킹하는 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박스에 물건들을 이렇게 담아놓고 내가 정말 전하고 싶은 사람한테 깜짝 선물로 이렇게 배송을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이 파트너가 진짜 이렇게 막 살갑게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카톡에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본사든 이 배송, 이 허브 센터든 어디든지 우리 ABO들에게 감동을 주려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까 이렇게 궁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저기 크리스마스 주문이 너무 예쁘죠. 여기에도 미니 이렇게 선물들을 넣어서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 말로만 듣던 여기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 전 세계의 세 군데 중에 하나이고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더 내 일 같고 내가 더 내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미래, 추가적인 소득, 지속성, 그 다음 여행, 상속인데 여기에서 저는 여행이 지금은 너무나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면 항상 이렇게 돈을 줘요. 그리고 가기 전에도 공항까지 가는데 그 리무진 비용도 또 통장에 넣어주고 갈 때마다 용돈을 주면서 삿포로 갔을 때는 저녁에 들어갈 때마다 용돈을 줘서 받아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보이시나요? 구분이 되나요? 제가 아메하기 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갔던 해외여행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저희가 다 비용도 지불해야 되고 회사도 뭐 일주일 정도 해야 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아메에서 보내주는 여행은 보기만 봐도 좀 구분이 되죠.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건 저희 이제 큰애가 딸이고 이제 작은애가 아들인데 이제 이 큰애는 지중해 크루즈를 따라갔어요. 근데 둘째는 학교 시험 봐야 된다고 대학생이거든요. 시험 봐야 된다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누나는 너 미쳤냐? 아니 이거를 어떻게 안 따라간다는 거야. 막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돌아올 때 동생한테 하는 말입니다. 공부는 열심히 했니? 그래서 하나도 안 했으면서 여행도 안 오는 건 아니니? 학교는 매일 나왔니? 지각을 하진 않았니? 여전히 손성비의 딸이네. 아무도 안 엄마하고 껴준다고 똑같이 또 그러고 있네. 학교에 안 가진 않았니? 정말 어이가 없구나. 우린 이제 집에 간다. 잘 있으렴. 이렇게 동생한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호주 케언즈 갔을 때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예뻤어요.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행은 여러분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면 절대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하나를 전달을 하더라도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뭐죠? 판매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전달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정보를 흘려보내야 되겠죠. 작게 보면 판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단순히 판매 수익만을 주고 했다면 본사에서 점포나 이런 걸 내서 기회를 줬겠죠. 다른 방법을 선택했겠죠. 근데 아메 사업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산을 구축하여서 보다 나은 삶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생기셨나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의문을 들어요. 그리고 미팅장에 참석해야 됩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미팅장에 참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책을 읽고 그 다음 제품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 회사도 너무 힘들고 요즘 경제도 별로고 해서 내 미래를 위해 좀 더 괜찮은 걸 하기로 했어. 뭐 할 건데? 네트워크 마케팅 하려고. 그게 뭐야? 어떤 회사의 제품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내가 먼저 써보고 소비자나 사업자들한테 소개하고 그걸 소비하는 그룹을 구축하는 사업이야. 야, 그거 피라미드 아니야? 피라미드가 뭔데? 그 외에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거 있잖아. 아, 니네 회사에서처럼? 내가 돈 벌려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정말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는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 먼저 한 사람보다 돈을 더 벌 수 있어. 그래서 피라미드가 아니라고?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피라미드 회사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유통되는 게 아니라 단지 사람을 모집하면 돈을 주는 회사고, 그래, 그거 피라미드야. 제대로 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제품이 사용되어지면 돈을 주는 회사라는 차이가 있지. 그래도 피라미드잖아. 어때서? 조직을 그리면 어쨌든 피라미드잖아.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데? 아니, 난 그냥 피라미드처럼 보여서. 네가 지금 일하는 회사 조직도를 그려봐. 어떤 모양이야? 피라미드. 그치? 네가 지금 다니는 교회 조직을 그려봐봐. 어떤 모양이야? 피라미드. 또 걸스카우트 조직을 한번 그려봐. 어떤 모양이야? 피라미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아. 나는 피라미드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그런데 너 진짜 피라미드 회사에서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미국 노동성과 직접 판매협회 통계를 보면 말이야.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지겨운 일반 직업보다 평균 5배 돈을 더 벌 수 있대. 맞아. 나도 내 일이 너무 지겨워. 그래서 맨날 일 끝나고 로또 사고 있잖아. 인생 역전. 그런 희박한 눈에 네 미래를 맡기지 말고 지금 네 사업 시작하는 게 어때? 근데 사람들이 안 좋게 말하던데. 누가? 사촌 형아가. 그 사람 부자야? 아니, 자기 사업 가지고 계셔? 아니, 그럼 이 분야에서 전문가셔? 아니, 그 형 말이라면 원래 다 믿어? 아니, 별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이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런 사람들은 기업이나 정부의 복지 정책이 안전하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닌데도. 좀 믿을 만한 전문가들은 뭐라 그래? 너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경제책 쓴 사람 알아? 아니,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하더라고. 너 도널드 트럼프는 아니? 알아. 그래, 그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투자했어. 또 세계 최고의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란 사람 알아? 아니, 이게 자신이 한 최고의 투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넌 그 사람들이 우리 형아보다는 전문가라는 거지? 그래도 난 피라미드는 별로야. 뭐야,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 이해 못한 거야? 아니야, 이해해. 근데 아직 피라미드 같아. 아니, 왜? 몰라, 그냥 피라미드 같아. 그래, 그럼 나 갈게. 잠깐, 너 날 조인시키려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왜? 네가 자꾸 아직도 피라미드라고 하잖아. 그래도 한번 해볼게. 아니, 괜찮아. 너 같은 바보를 사업을 시키느니 차라리 한강물에 뛰어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됐거든. 네. 그 때밀이 명언이 있다 하잖아요. 누구나 다 때가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친구도 조금 기다려야 되겠죠. 사람마다 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는 하지 마시고 끝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타이밍을 봐서 전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다 체인지해서 찬스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